미국에서 매독 치료와 검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줄면서 최근 선천성 매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 노동조합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업무 리스트 28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줄어들고 경찰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간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일부에선 지역 비상사태가 발령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면서 생필품과 식료품이 떨어져 당국이 긴급 보급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성년자들의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인슐린 약품들의 가격이 70% 이상 인하됩니다. 한편 비타민 D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해온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주 만인데요. 의회에서는 한국의 3.1절에 맞춰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 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기관 3곳과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개인 2명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이 금지시킨 조각상 수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지난달 18일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2주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발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추가 제재를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In the face of unprecedented launches last year, 2 permanent members forced us into silence in spite of countless DPRK violations. 같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3.1절에 맞춰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국 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셔먼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Demonstrating to the world that it i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at want to end the war of 1953 and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going forward.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열고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반값 테슬라 출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테슬라가 현지 시간 1일 오후 미국 텍사스에서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7년 만에 장기 계획 청사진인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합니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앞서 SNS를 통해 지구를 위해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대대적으로 행사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른바 반값 테슬라로 불리는 새 모델입니다. 머스크는 지금까지 출시된 테슬라 차량 가운데 가장 저렴한 25,000달러가량의 보급형 모델을 생산하겠다고 이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When we can do a lower cost, like a $25,000 car, I think that will be basically on par, maybe slightly better than a comparable gasoline car. 만약 보급형 모델 대량 생산이 실현된다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머스크가 공장 증설과 설비 투자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테슬라는 전날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 지역에 6조 6천억 원 규모의 새 공장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테슬라 주가는 올해 최저점보다 2배가량 뛴 $200 이상까지 치솟았는데 정작 투자자의 날 당일인 오늘 오전까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잇따른 자율주행 사고와 성능 조작 논란, 대규모 리콜 사태 등 악재를 겪어온 테슬라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매독에 걸린 신생아, 즉 선천성 매독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천성 매독은 임산부가 매독균을 태아에게 전염시키는 질병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같이 매독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국가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여름 세상에 태어난 비너스 존슨. 태어난 직후부터 심각한 폐 손상으로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선천성 매독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I thought my grandchild was going to die before she even had a chance to live. 최근 미국에선 이 같은 선천성 매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700%나 폭증했습니다. 매독은 주로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성병으로 알려졌지만 선천성 매독은 임신 또는 출산 중에 매독균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아나 아이에게 전염됩니다. 결국 매독에 걸린 산모가 증가했다는 얘긴데 전문가들은 이같이 매독 환자가 급증한 이유로 매독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독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하자 성병 예방이나 치료와 관련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관련 의료비도 솟구치면서 많은 감염자들이 비용 부담에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Syphilis and congenital syphilis are things that many doctors have not seen in their careers. And so it's so important for people and for providers to be aware of the fact that syphilis has returned.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선천성 매독에 감염된 신생아 2,60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독은 페니실린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 만큼 적극적인 의료 지원으로 발병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경찰들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 문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비무장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LA 경찰 노동조합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비폭력 범죄 28가지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강도를 배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경찰 노조가 시의회에 제출한 비무장 요원이 경찰 대신 출동할 수 있는 28가지 업무 리스트입니다. 목록엔 주차 위반과 소음 신고, 노숙자 텐트촌 철거, 불법 불꽃놀이, 공공장소 음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경찰 노조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총격과 납치 사건 등의 응급 신고가 아닐 경우 비무장 요원이 출동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At the end of the day, we want to have the best outcomes that we can possibly have with the community that police officers serve. So police officers not enforcing nonviolent emergency calls is going to actually improve relations with the community. LA 경찰 노조는 실제로 수많은 신고 전화를 받아 출동해왔지만 경찰이 필요가 없던 상황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트에 포함된 28가지 비폭력 범죄에 출동을 하지 않는 대신 경찰이 정말로 필요한 사건 사고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t's been a tough time, you know, when you are so chronically understaffed, you have a workforce that's really tired. I mean, they're exhausted. They're working a lot of overtime because there's not enough police officers. They're having their shifts extended. They're being
mandatorily held over just to answer 911 calls. And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this type of proposal get evaluated, get put into place as quickly as we can. 28가지 리스트가 담긴 이번 제시안은 오늘 LA 시의회의 법안으로 발의됐고 심사 논의와 투표 등을 통해 실시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연간 강설량의 3배 이상의 눈이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고립되고 생필품과 식료품마저 바닥이 나면서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카운티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아침까지 내린 눈으로 산악 지역의 주민들이 갇히면서 이미 100명의 구조 작업이 진행됐으며 당국은 긴급한 식량과 물을 포함해 보급품 지원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주택들이 정전되고 지역 주민들이 집 앞과 도로에 쌓인 눈으로 고립됐으며 마트를 비롯한 식료품점의 식재료와 필수품들이 떨어지고 연료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ve been up here since '99, and this is the worst. We tried to find some stuff, especially the medication. If we needed it, didn't have it. A lot of people are wanting eggs, milk, all that good stuff, more bread, all the little stuff that people want, fruit. More dog food, cat food, because people are really looking for that stuff too. So it's just anything we can get is great. 지난 주말 운전자들이 장시간 갇혔던 18번 고속도로는 긴급 구호물품 전달과 주민들의 귀가를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호위대, 지역 주민들만 운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상 악화로 현재 이것마저도 통행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카운티 관계자들은 폭설로 긴급 식료품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긴급 핫라인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시에서 주차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티켓 발부도 크게 증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주차 위반 티켓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정된 거리 청소 시간에 불법 주차에 차량이 견인되고 티켓이 발부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와 샌디에고 주민들이 거리 청소 시간 위반으로 각각 47만 8,576건, 11만 8,668건의 티켓을 받았고 샌프란시스코가 50만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됐으며 이 도시들의 티켓 금액은 모두 8,39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LA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인력을 보강해 불법 주차된 RV와 캠핑카, 트럭 등 대형 차들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12월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외에도 미터기 시간 종료와 레드존 주차가 각각 20만 건을 넘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많은 티켓이 발부되는 일부 특정 도시들을 둘러싸고 당국이 과도한 티켓 발부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폭력적이고 위험한 영상 노출이 증가한다며 청소년들의 틱톡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틱톡은 오늘 다음 주부터 청소년들의 틱톡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18세 미만의 사용 계정을 대상으로 하루 1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린 타임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 시간이 하루 1시간에 도달할 경우 추가 시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요구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은 1시간 제한 시간 이외에도 30분의 추가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서 부모나 보호자가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기능의 도입은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틱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이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틱톡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과 영국 엑서터 대학 연구팀은 미국 노인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비타민 D 보충제 섭취와 치매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비타민 D를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타민 D를 복용한 그룹 가운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 인지장애 등 치매 전조 증상이 시작되기 전 복용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인지능력 저하가 시작되기 전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게 특히 치매 예방이나 발병 지원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들의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인슐린 주사제 가격이 70% 이상 인하됩니다. 대형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오늘 가장 대중적으로 처방되는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물린을 포함해 새롭게 출시되는 인슐린 주사제 가격을 최대 78%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illy's going to buy down all of our customers' out-of-pocket cost to $35 at the pharmacy counter automatically. 일라이 릴리는 오는 4월 1일 새롭게 출시되는 인슐린 주사제를 78% 인하된 $92에 판매되고 5월 1일부터는 무상표 인슐린을 한 병에 $82에서 $25로 또 올 4분기에는 휴마로그와 휴물린을 각각 $66와 $45에 판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메디케어 이용자들인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모든 인슐린 사용 당뇨 환자들에게도 한 달 인슐린 가격이 본인 부담금 $35를 넘지 않도록 자동 적용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이 없는 당뇨 환자들도 일라이 릴리 웹사이트에서 인슐린 밸류 프로그램의 세이빙 카드를 다운받을 경우 $35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시가 선정됐습니다. 온라인 재정정보회사 월렛허브가 미국 180개 대도시 주민의 생활 만족 지수와 기대 수명 등의 행복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 위치한 프리몬트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몬트는 교육과 자연 환경,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도시로 평가됐으며 주민들의 우울증과 이혼 비율이 각각 11.9%와 9.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행복한 도시 2위와 3위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와 위스콘신주 메디슨이 차지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얼바인도 5위와 6위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도시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 사망자 수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스 교통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선로를 벗어난 열차 객차가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나뒹굽니다. 맨 앞 객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아예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승객 등 352명을 태우고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출발해 북부로 향하던 여객 열차가 중부도시 라리사에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 열차와 정면 충돌한 겁니다. Ένα μεγάλο μπαμ ακούσαμε, 10 δευτερόλεπτα εφιαλτικά. αναποδογυρίζαμε μέσα στο βαγόνι μέχρι να πέσουμε πλάγια. 현지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40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일부는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탑승객이 50-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탑승객 중에는 주말을 맞아 봄축제를 즐기러 갔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Θέλουμε να δούμε αν είναι τα παιδιά μας μέσα. Τελείωσε. Αυτό ζητάμε. Και φυσικά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기관사에게 선로 변경을 잘못 지시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로 라리사 역장을 체포했습니다. 역장은 그러나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술적 결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스 교통부 장관은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했습니다. 몰도바를 방문 중이던 그리스 대통령은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고 사고 현장을 찾은 총리는 사고 원인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Θα μάθουμε τα αίτια αυτής της τραγωδίας και θα κάνουμε ό,τι περνάει από το χέρι μας για να μην ξανασυμβεί ποτέ κάτι τέτοιο.
그리스 정부는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모든 공공 건물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LA 한인사회에서 개최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는 국가보훈처와 LA 총영사관, LA 한인회 등 여러 한인 단체와 함께 연합으로 진행됐으며 250여 명의 한인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는 축하 공연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만세 3창,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들의 독립선언서 낭독 등이 진행돼 독립운동가들의 순국선열 정신을 뜻깊게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권성환 LA 부총영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104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미국에 와서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협력하면서 그 뜻을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3.1절 기념식은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과 존니 LA 12지구시 의원 등이 참석해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언어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등의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양국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침략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어 안보 위기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지난해 8.15 경축사에 이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또 일본의 국권을 상실했던 역사는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념사에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등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취임 첫 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과거사 인식을 비판했던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3.1 만세운동도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라고 평가하는 등 5분 남짓한 기념사에서 자유를 8번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의 역사관이 의심스럽다며 역대 최악의 기념사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미래지향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후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다가 귀를 의심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세계사의 변화를 못 읽어 국권을 상실했다는 대목을 겨냥해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던 사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 대변인도 대통령의 역사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투입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일본이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배상도 않고 상처를 덧내고 있는데 대통령 기념사만 보면 상처가 깨끗이 아문 듯하다며 꼬집었습니다. 정의당도 이게 3.1절에 대통령이 할 얘기냐며 호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펼친 논리는 과거 친일파들의 주장과 너무나 닮았다며 비뚤어진 역사관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 아닌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정파를 우선하고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는 지엽적인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실이 당 선거에 개입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 겁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안철수의 진심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낯설다면서 대통령실과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자신만의 피해의식이냐고 적었습니다. 윤한연대에 대한 정무수석의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라고도 했습니다. MBC와의 통화에서도 안 후보는 참아왔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앞세우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게는 말 한마디 않고 대통령실이 자신만 문제 삼았다고 했습니다. 윤심 판거는 다른 후보가 많이 팔았는데 그분은 공격 하나도 안 당했죠. 당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후보가 아닌 안 후보만 경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 맨 먼저 꺼내고 강하게 꺼낸 건 황교안 전 대표가 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린 건데 오히려 경고는 저만 받았거든요. 선거 초반 윤한연대를 내세웠던 안 후보는 대통령과 후보가 동격이냐는 파상 공세에 그런 표현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후보에게 밀리고 천하람 후보에게 쫓기는 판세가 이어지자 선거 막판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 쓰러졌는데 그게 그 사람이 실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정말 불공정한 심판 때문인지. 이에 대해 당 선관위는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자제령만 내렸을 뿐 안 후보만 겨냥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도 선관위가 전당대회 운영을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은 하지 않아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왜 이제와 이러느냐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국의 지난달 무역 수지가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한 데다 대중무역도 좀처럼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월 한 달 적자액만 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수입액은 3.6% 늘어난 데 비해 수출액이 7.5% 줄어든 탓입니다. 벌써 12개월째 무역 적자인데 이렇게 오래 적자가 이어지는 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입니다. 올해 누적 적자액도 180억 달러에 육박해 단 2달 만에 사상 최대였던 작년 무역 적자의 39%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급감이 제일 큰 타격입니다. 2월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2%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1년 내내 하염없이 하락 중입니다.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 1분기 개당 3달러를 넘던 것이 이번 달 1달러 후반대로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탓에 컴퓨터, 모바일 기기 판매가 줄어든 데다
빅테크 기업들도 서버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당장 재고가 각 기업들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태이고, 여기에 가장 비중이 큰 중국으로의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24% 넘게 줄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경기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당장 수출 부진이 해소될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연구소 유출 가능성을 이번에는 FBI 국장이 언급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또 중국 정부가 우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려는데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원 규명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멕시코 북부의 미국 접경 도시에서 미국인을 포함한 청년 5명이 군인들의 총격으로 숨지자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타마울리파스주의 한 교차로에서 6명이 탄 차량에 멕시코 군인이 총격을 가한 건데요. 유족들은 군대가 구급차 진입도 거부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총격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을 찾아 항의하는 유족들을 향해 군인들이 공중에 총을 쏘며 위협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가가 소유한 영국 런던의 고급 저택이 2억 5천만 파운드, 약 3,900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된 저택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인데요. 205년 전에 지은 이 저택은 축구장 2개 크기인 약 16,000제곱미터로 침실만 40개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실질적인 통치자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2017년부터 반부패 운동을 실시해서 왕족 등이 가진 부동산과 현금 등을 130조 원 이상 환수했는데요. 이번 저택 매매가 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이상 폭염으로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았던 인도에 올해도 찜통더위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루 최고 기온 평균이 29.54도로 30도에 육박했는데요. 예년 평균보다 1.74도 높은 것으로 기상 관측 이후 1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도 기상청은 이상 고온 현상이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에서 열에 민감한 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수확량이 감소하면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973년에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개발해 휴대전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쿠퍼가 다음 세대는 귀 밑에 심은 휴대전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피부에 심은 기기는 충전할 필요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3.1절인 어제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일장기가 걸린 건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 태극기를 내건 집도 한 동에 3집 정도로 드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한 주민이 온라인 게시판에 일장기 사진을 올렸는데요. 아들이 누가 일장기를 달았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어 입주민들도 방문해 일장기를 내리라고 항의했는데요. 꿈쩍도 않다가 오후 늦게서야 일장기를 내렸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일본인인데 한국이 싫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주민 등록카드에는 한국인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그냥 가라, 동네 망신 다 시킨다는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고요.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관람료 무료인 한 예술가의 전시 예약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장당 1,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현대예술의 이단아라 불리는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첫 국내 개인전인데요. 바나나 한 개를 벽에 붙인 도발적 작품이 우리 돈 1억 4천만 원에 팔려 화제를 모으기도 한 인물입니다. 지난 1월 말 리움미술관에서 시작한 전시는 입장료는 공짜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요. 온통 매진이라 예약할 길이 없고요.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약권을 비싸게는 한 장에 2만 원 넘는 가격에 팔겠다는 글이 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겁니다. 문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미 거래가 끝난 판매 글도 여러 건입니다. 사실상 온라인 암표인 셈인데요. 미술관 측은 예약자 본인이 아닐 경우 관람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음식 주문을 놓고 때 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DC의 한 식당을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똑같은 파스타 2개를 주문해서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부부나 연인이 외식하면서 상대와 같은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사실상 금기 사항이라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SNS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커플이라고 굳이 음식을 공유해야 하느냐는 반박도 있다는 건데요. 워싱턴 DC의 한 주민은 바이든 부부가 주문한 메뉴는 한 접시를 혼자 먹어야 할 만큼 훌륭하다면서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다소 시시콜콜하다고 여겨지는 대통령의 식사 메뉴가 미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끄는 뉴스 가운데 하나라네요. 빨래하고 옷을 개는 데에만 4시간이나 걸리는 집이 있는데요. 12명의 자식을 둔 한 미국 어머니의 일상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바구니에서 옷이 쉴 새 없이 나오는데요. 누구의 옷인지 구별하고 개는 데만 2시간도 더 걸립니다. 이 집의 부부는 입양한 8명의 아이를 포함해 12명의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도시락을 싸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꼭 토스트 가게에 온 것 같네요.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집안일을 즐긴다면서 아이들이 그저 뛰놀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잠은 언제 자냐며 걱정하는 누리꾼도 있었고요. 엄마는 위대하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패티가 겹겹이 들어가 햄버거가 쓰러질 듯 피자의 사탑처럼 보이네요. 영국의 한 남성이 자신의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한 햄버거 매장을 찾아 자신의 나이만큼 패티를 주문한 건데요. 올해 36살이라 원래 나오는 패티 한 장에다 35장을 더 시켰습니다. 크게 한 입 베어문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데요. 정작 자신이 먹은 건 36장 가운데 12개에 그쳤고요. 나머지는 가족과 친구가 먹었다고 합니다. 콜라와 감자튀김까지 53.49파운드, 우리 돈 8만 5천 원 정도로 36살 생일을 행복하게 보낸 건데요. 패티 36장짜리 햄버거의 열량은 6,000칼로리로 성인 남성 기준 하루 권장 열량의 2.5배나 됐다고 합니다. 건물 잔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백발의 남성이 줄을 잡아당기자 구멍 안에서 갈색 말이 끌려 나오는데요. 튀르키예 아디야만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진 발생 21일 만에 말 한 마리가 구조된 겁니다. 스스로 땅 위를 올라오는 걸 보니 건강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은 말이 물 없이 어떻게 버틴 건지 말이 안 될 정도로 놀랍다고 이름을 모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